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과목인 직업심리학입니다. 상담학과 연관성도 있지만 또 이 나름대로의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똑같이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려워도 각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의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직업선택이론 1번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1절, 특히 1절. 여러분들 요거 많이 들어봤죠? 특성, 개인의 특성, 개인차 심리학, 요인, 직업의 요구 조건 똑같습니다. 직업 상담학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파슨스의 기여. 우리가 이제 파슨스의 기여. 그래서 나중에 누구요? 윌리엄슨. 윌리엄슨이 영향받았다. 그 외에도 누구도 있습니까? 달리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패터슨, 다양한 심리검사 등등등등을 발견했다. 패터슨 등등등등. 그 외에도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프레이필드. 다 배웠잖아요. 그걸 내용을 공부했으면은 이 내용은 어렵지 않다. 파슨스의 기여, 파슨스의 3요인 뭡니까? 개인에 대한 이해, 1단계, 2단계, 직업에 대한 이해, 3단계, 개인과 직업의 과학적 조언을 통한 합리적인 연결,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개인 분석, 2단계는 직업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슨스의 기여, 파슨스는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로서 노동자들이 능력과 흥미에 맞는 뭐라고요? 여기 능력과 또는 흥미에 맞는 뭐요? 직업을 선택한다. 요 얘기잖아요.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시겠죠? 요거 간략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파슨스 이론의 개성 1번 개인차 심리학, 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특성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다 다르다 그 얘기죠. 특성을 파악하자 그 얘기죠. 개인차 심리학의 성장은 과학적 측정을 통한 특성 확인을 가능케 하여 파슨스의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번 달리는 특성 요인 이론과 유사한 용어인 미네소타 견해를 개발하였으며 미네소타 그룹의 한 학자인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이론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죠? 옹호자가 되었다. 그 외에 또 많은 심리 검사 등등. 3번 패터슨은 진로 상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할 때에 직업 상담학 시간에 배운 그죠? 특성 요인,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은 여기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슨도 있고, 누구십니까? 달리도 있고, 패터슨도 있다. 그죠? 뭐를, 나아가서는 누구 있다고요? 프레이필드도 있다. 그 정도로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2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두 번째.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6단계죠. 육각형 모양 가지고 공부할 텐데, 그 모형이 우리가 이제 흥미도 알 수 있고요. 또 성격도 알 수 있다. 두 가지 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 이론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인성 이론. 뭐라고요? 인성 이론이다. 인성, 사람의 품성이다. 성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요. 1번 홀랜드의 이론은 사람들의 성격과 환경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했고 영어로 이제 RIASEC 해서 붙여가지고 리아섹으로 리아섹이라는 육각형 모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요거는요 우리가 거기 3번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번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은 줄 겁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세계의 특징과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2번 네 가지 여기서 첫 번째 거 2번째 네 가지 주요 가정 요거 물어봐요. 주요 가정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가정 첫 번째가 뭐냐? 요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홀랜드의 요 이론은요. 누구든지 현탐예 사진관 앞자 딴 겁니다. 여기 안에 누구든지 6개 중에 하나에는 들어있다. 즉 6가지 성격 유형이다. 6가지 성격 유형에 누구든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심리검사를, 여기서 홀랜드에 검사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회형이 나왔다. 그러면 사회형에 해당하는 직업인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 뜻이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사회형인지를 모르는데, 현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사회형으로 나오더라. 그게 싼걸 2번입니다. 환경에도 6가지 유형. 그러니까 6가지 환경 유형입니다. 얘는 또 6가지 환경 유형. 요것도 현탐예 사진관. 여기 3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다. 자신의 능력 발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등등등등의 여러분 환경을 찾는다. 줄거세요. 자, 뒤에 보시면 나오죠. 뭐 나옵니까? 현실적인 성격 유형은 현실적 환경 유형. 사회적인 성격은 사회적인 환경. 환경은 직업. 현실적인 성격은 현실적인 직업 환경을. 사회적인 성격 유형은 사회적인 직업 환경을 찾는다. 그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바로 성격과. 자, 줄 거예요. 성격과 환경. 성격과 환경의 아시겠죠? 이거 성격과 환경. 요거 시험 이거 잘 틀리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6가지 성격 유형, 6가지 환경. 성격은 개인의 성격, 흥미를 말하는 것이고, 성격, 흥미. 환경은 직업. 그러니까 성격, 요 두 개.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 4가지가 바로, 요 4가지가 주요 과정이다. 다음 중 주요 과정이 아닌 것. 요 4개 빼는 거 답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요렇게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요거. 가정 중에는 첫 번째, 요거 배우는 겁니다. 요거. 여기 바로 3번이에요. 3번. 자, 6가지. 가정 중에 6가지 성격 유형이 뭐냐. 자, 요걸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육각형 모양입니다. 육각형 모양.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렸죠, 그죠? 여기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그 다음에 사회형, 그 다음에 진취형, 간섭형. 그래서 우리는 이게 썼죠, 방금? 제가 외울 때 현탐예 사진관. 성은 현시어 이름은 탐예라. 직업이 뭐냐? 사진관. 됐죠? 현탐예 사진관. 다 외웠죠? 영어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리아세크라고 했죠? RIASEC. 그래서 여기 RIASEC. 그래서 영어로 내도
현탐내 사진관 알면은 현탐내 사진관 RIASEC 알아야 돼. 영어로 시험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붙여가지고 리아세크. 자, 현실학은요. 그러면 요건 이제 성적 유형인데 그러면 6가지 성적 유형 사람들이 선택하는 6가지 환경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현실학은 대표로 기술자 등 있고요. 탐구형은 뭡니까? 과학자, 주로 과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술은 예술가, 예술가. 음악가, 성악가, 미술가 하는 것들이죠. 사회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담가. 사회복지가 있고요. 정치형, 나가자, 기업인, 기업가, 정치가. 관습형, 칼출근, 칼퇴근, 사서, 공무원, 또는 있습니까? 격리사원,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만약에 반대로, 현재 사서 또는 격리사원들은 홀랜드 검사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 무슨 형인지 몰라. 그런데 사서 또는 격리사원들을 모여서 거꾸로 해보니까 대부분 다 관습형으로 나오더라. 이것이 가정이고요. 6가지 환경 유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번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자, 먼저 1번 현실형. 다른 말로 실제형입니다. 질서 정연하고 기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지만 그게 뭡니까? 현실형이다. 기술자는 뭡니까? 혼자예요. 기술자 혼자. 그러니까 정반대. 이게 근접해 있는 것이 좀 가깝고 현실형과 멀리 있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는 것이 요거. 사회형과는 정반대의 반대. 혼자 하고 이건 사회형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형.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성업은 기술자 등이다. 이거는요, 오른쪽 그 179페이지 있죠. 거기 나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실제적이다. 얘가 뭐예요? 실제적이다. 실용적이다.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얘는 실제적이다. 또는 실용적이다. 요것도 지금 나와요. 연구하는 것. 탐구형이다. 과학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정반대이지. 진지형과는 반대다. 얘는요, 하라는 것만 하고, 얘는 나를 따르라. 반대. 얘는 시킨 대로 하고, 얘는 시킨 사람입니다. 진지형은 기업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기업가, 정치가인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과학자 등이다. 얘는 과학적이다. 얘는 과학적. 또는 추상적이라고 해요. 저기라 표현합니다. 예술형, 음악가, 예술가요. 그냥 성악가, 화가 많죠.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순적이다. 왜냐면 칼출근, 칼퇴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밤에도 하고 밤새도 작업도 하고요. 밤 9시, 10시 그죠? 공무원들 퇴근하지만 그때 음악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능적, 원칙적인 것에 순응하지 않는 비수능적이지만 반대죠. 얘는 9시 출근, 6시 퇴근. 그죠? 그러니까 규범적 능력이 얘는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음악가, 미술가, 예술가다. 한마디로 독창적이다. 얘는 독창적이다. 그죠? 독창적이다. 또 독립적이다. 이렇게 해요. 독립적이다. 적이다. 그 다음에 사회형이다. 사회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얘는 또 반대 요거잖아요. 돕는 거지만 혼자 있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죠. 바로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혼자 앉아서 만든 기술자 등등 하는 기계 만지는 건 싫어한다.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상담사 등이다. 그래서 후원적이다. 얘는 후원적이다. 양육적이다. 이거 구분하세요. 적이다. 진취형이다. 기업인,
회사, 회장, 사장, 정치가, 국회의원. 아시겠죠?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 좋아합니다. 내 맘대로 해. 내 하자는 시킨 대로 해. 좋아하지만 반대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자유롭게 하는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정치가 등이다. 정치가 기업가 있는데 얘는 뭐냐? 설득적이다. 활동적이다. 설득적. 활동적이다. 사교적이다. 후원적, 양적 조금 달라요. 사교적. 막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요. 간섭적이다. 한마디로 칼출근, 칼퇴근, 사서, 공무원, 격리사원. 체계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반대. 여기죠. 얘는 수능적, 비수능적이죠.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사서 등이다. 얘는 논리적이다. 얘는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얘는. 자, 요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그려가지고 우리가 좀 외울 건 외웁시다. 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공부해야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요.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을 또 표로 해가지고 한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심으로써 좀 넓게 좀 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중에 두 번째 6가지 환경 유형이 바로 4번이에요. 홀랜드의 6가지 환경 유형. 무슨 환경? 직업 환경, 직업 환경. 네 번째. 얘는 6가지 환경 유형. 환경에는 뭐요? 직업이다, 직업. 직업 환경 유형이죠. 반대로 말하면 직업, 어떠한 직업들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외운다기보다 구분시켜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형에 있는 직업들을 보니까 조사연구원, 농부, 소방수, 파일럿, 경찰관, 목수, 자동차 및 전기기술자, 정비사, 엔지니어, 트럭 운전사 등이 있고요. 탐구형은 심리학자, 분자공학자, 과학자, 화학자, 수학자 등등 있고요. 이 중에서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현실형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사연구원, 농부, 파일럿, 목수, 트럭 운전사, 이런 것들 거론됐고요. 탐구형은 심리학자, 분자공학자 등등. 예술형 쉽잖아. 예술형은 무용가, 편집자, 예술계통의 교사, 작가, 의상 디자이너 등등등 배우, 방송인, 코미디언, 작곡가, 연주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맞춰야죠. 사회형은 뭐냐? 봉사하는 거니까요. 거의 병원, 학교, 상담소에는 사회적인 사람들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이 있다. 그러므로 보세요. 사회복지가, 교육자, 카운슬러, 간호사, 종교 지도자, 상담가 등이 있고요. 진취형이다. 정치가, 사업가, 기업 경영인 등등등등 있고요. 관습형은 얘기했죠, 그죠? 예, 은행원, 사무원, 비서, 사서, 우체국 직원, 격리사원, 공인행위사 등등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가지 직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직업을 연결한 것이 현실형의 직업, 사회형의 직업, 탐구형의 직업, 예술형의 직업, 진취형의 직업, 관습형의 직업이 연결된 것이 맞는 것, 틀린 것? 뭘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을 좀 시켜줄 줄 알면 좋겠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홀랜드의 5가지 주요 개념인데 5번입니다. 이것도 요거랑 이제 많이 연관되겠죠. 일관성.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하들은 대부분 여기서 갑니다. 여기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홀랜드 검사 했을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만 저는요, SEA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S형이니까 옆에 있는 E하고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SEA는 SCA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일관성이 있죠. 3개가 많아요? 2개, 2개. 뭐야? SA는 SI보다, 왜? 가까운 거니까. SA가 SI보다 더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공통점이 더 많이 있다 그 말이 바로 일관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1번 일관성이란 개인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환경, 직업 환경 유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 방금 요거 그죠? 했던 거 이거하고 이거 둘 다다 그 말이에요. 되는 것으로 줄 겁니다. 첫 두 문자가 RIASEC가 됐든 간에 현탐내 사진관이니까 저를 영어로 하지요.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할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낮다, 있다, 없다 하겠죠. 그러니까 6번 6개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실형과 탐구형 RI는 RA보다 위에 거네요. RI는 요거죠. RI는 가깝죠? RA보다 바로 공통점이 더 많다. 이래요. 쉽게 말하면 RA보다 요거 뭐냐? 공통점이 더 많이 갖고 있다. RI는 RA보다 더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차별성은 공통점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반대. 차별성. 차별. 그러니까 현실형과 탐구형보다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서로 간에 다른 점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형은 사회형과 완전히 차별하죠. 그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차별하다 그 말이에요. 1번 줄 거세요. 한 개의 유형에는 흥미가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만약에 사회형이다. 그러면 대부분 체크한 것이 사회형입니다. 그러면 사회형보다는 진취형이나 예술형이 좀 더 낫고 그러면 가장 가능할수록 현실형이 가장 낫다 그 말이에요. 가장 낫다. 체크한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여러 유형에 똑같은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은 특징이 없거나 잘 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형에 흥미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중 가장 멀리 있는 현실형의 흥미가 가장 낮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차별성. 세 번째, 정체성. 자, 정체성은요, 요겁니다. 개인과 환경, 나와 직업 환경이죠. 개인과 환경의 조직화를 보충해주는 요인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세우면은, 야, 명확한, 앞으로 뭐가 되겠다는 뭡니까? 명확한 청사진이 나의 개인과 직업 환경을 연결해 주는데 도와준다 그 말이죠. 개인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목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목표, 조직의 목표, 일, 보상, 이런 통합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직화를 되도록 보충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일치성. 일치하다. 나의 성격과 직업 유형이 맞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일치할 때가 제일 좋죠. 요 얘기입니다. 1번 일치성이란 뭐냐? 요 얘기입니다. 개인의 성격 유형과 환경, 직업 환경 유형 간 일치의 정도를 말한다. 그렇죠? 나는 사회형입니다. 상담사가 되었으면 일치성이 가장 높겠죠. 2번 다른 유형은 다른 환경을 원하므로 요 얘기죠.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한 환경 유형에서 일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며 중요한 보상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나의 성격 유형, 성격 흥미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좋다, 일치가 된다 그 말이죠. 계측성. 계측성이 뭐냐? 1번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사이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회형이다. 그럼 여기다 하면 사회형에서 진천까지 거리가 요거고요. 관수평까지의 거리가 이거고요. 현실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각선 길이는 오히려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멀수록 가까운 게나 멀어진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얘기잖아요. 한번 더 말하면은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이상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대각선 길이에 반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대각선 길이가 가까운 게 아니라 멀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2번. 1번은 이론적 내용이고 2번은 해설이죠.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가 멀수록 직업 적응도와 성공도가 낮음일 나타난다. 왜? 나랑 거리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직업 적응도와 성공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계측성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것도 5가지 개념은요, 이것도 2차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뭐 시험 문제는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6번째. 홀랜드 인성 이론의 적용 신뢰.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 도구인데요. 흥미 유형 검사입니다. 6번째. 검사. 이건 내가 판사 안 할게요. 다음 중 홀랜드의 흥미 유형 검사가 되었던 홀랜드 인성 이론의 적용 신뢰가 되었던 요거 5가지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홀랜드의 흥미 유형 검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제목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 요거는요, S형과 L형이 있습니다. S형, L형. 앞으로 배웁니다. S형은 short, 짧다. 그러니까 하나, 흥미 검사밖에 안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L형은 long, 길다. 시간이 S형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의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격 검사, 흥미 검사, 생활사 검사. 그러니까 흥미 검사는 공통되지만 그 외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성격하고 생활사 검사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VPI 직업 선호도 검사 영어로 VPI까지 알아두시고요. S형과 L형이 있다 정도만 내용은 또 할 겁니다. 두 번째, 직업 탐색 검사인데요. 이거는 내용 하나만 적으세요. 1번.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스트레스 동그라미였어요. 스트레스 받는 내담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직업 탐색 검사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스트레스 하면 정답! 직업 탐색 검사 하나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용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방향 탐색인데 다른 말로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방향 탐색 또는 자기 탐색 검사, 자가 흥미 탐색 검사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어쨌든 자기 방향 탐색과 같은 말이고요. 네 번째, 자기 직업 상황, 다른 말로 개인 직업 상황 검사 또는 진로 정체성 검사 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개인 직업 상황 검사는 자기 직업 상황과 같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경력 의사결정 검사. 어려워도요, 이걸 자꾸 쓰면서 외우지 말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왜? 검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가, 홀랜드 공부할 때 배웠지. 그러니까 객관 정보할 때, 맞아. 오늘 홀랜드 검사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홀랜드 검사라는 것만 우리가 좀 인식만 할 수 있도록만 알면 되는 것이지, 써가면서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홀랜드, 흥미검사 유형 있죠? 흥미유형 검사가 아닌 것, 맞는 것 골라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해서 알아둘 필요 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 있죠?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생물학적인 유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진로 안정성.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부모 잘 만나서 친구,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또는 문화,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기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동기잖아요. 동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기 X. 거기서요, 동기. 얘가 시험 나와요.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생물학적인 유전, 뭐 부모, 친구, 사회적 지위, 문화, 물리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뭐가요?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동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홀랜드 얘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